자, 해설합시다. 좀 많이 어려웠어요, 이번 거. 난이도를 좀 올려서 시험 봤는데 공부용입니다, 공부용. 아마 5번도 생각보다 또 만만치 않았을 것 같고, 그냥 잘 풀었으면 1학년 과정의 대수 능력은 괜찮은 거예요, 6번은. 이 정도는 해설을 보고 하시고, 마찬가지로 8번 정도까지는 9번은 별거 없지. 그 다음에 10번? 10번은 딱히 언급할 게 있지는 않은데 그냥 생으로 계산해도 되고, 근데 10번은 우리가 시그마로 계산을 할 수 있는 애들은 제약이 커요. 등차수열, 등비수열처럼 공식이 있는 애들과, 그 다음에 그런 애들이 아닌, A에는 이거 등차가 아니고 등비가 아니잖아. 그런 애들은 중간에 항이 없어지는 그 망원급수라고 그래. 망원급수 형태, 중간 항이 없어지는 형태로밖에 계산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필시 가운데 항이 없어질 거라 생각하고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요거 살짝 정리하면은, 이게 n제곱 더하기 n이라고 하는 애를 강제로 나눠서 n과 n 플러스 1로 이렇게 나누면은 n분의 1과 이렇게 분리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짝꼴에 대해서 다시 쓰면 시그마의 10까지 a의 2k 더하기 1과 a의 2k를 여기다 그냥 뭐 집어넣는 거야. 이거는 뭐 딱히 뭔가 특별한 방법은 아니니까 여기다가 그냥 집어넣게 계산 생략하시면 시그마의 2k 빼기 1분의 중간하는 사라지고 2k 더하기 1분의 1만 살아남습니다. k는 1에서 10까지 뭐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제 가운데 항 없어지는 형태가 남고, 처음 항과 마지막 항만 남아요. 10 집어넣으면 21분의 1 이렇게만 딱 남습니다. 나머지는 산수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약간 고정관념을 갖고 푸는 게 좋아. 등차수열 아니네, 등비수열 아니네, 그러면 중간항이 분명히 사라질 것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11번은 약간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수능자는 원래 테마를 하나 잡고 있었다가 못해서요. 자, 무함수 기함수에 대한 정적분이야. 자, 일단 상식적인 거 하나만 잡고 봅시다. fx가 있어요. 그냥 함수야.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x를 집어넣었어. 그럼 얘랑 얘는 이 자체로는 대칭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있을 수도 있는데, 뭐 그냥 일반적인 함수를 fx라고 하면 얘가 대칭성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 근데 얘를 합치는 y는 fx 더하기 f의 마이너스 x. 얘는 우함수가 되거든.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우함수, 계함수에 대한 판정 방법은 마이너스 x만 집어넣으면 돼. 마이너스 x를 집어넣어서 현상을 확인을 하세요. 마이너스 x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잖아. 원래 함수랑 같아지지. 그러니까 이 함수에다가 마이너스 x를 집어넣었더니 이게 같아진단 말이야. 그럼 이건 우함수야. 그치? 그냥 자연스럽게 얘가 우함수라고 보시면 되고, 그럼 이런 형태에서 기함수는 어떤 게 있냐 하면은 fx의 마이너스 f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가 여기 붙어도 되고 여기 붙어도 돼요. 여기다가 이제 마이너스 x를 집어넣으면 f의 마이너스 x 빼기 fx가 되지. 그 원래 함수에다가 마이너스 붙이면 밑에 있는 애가 되죠. 다시 이거를 그냥 gx라고 세팅을 하면 밑에 있는 애는 g의 마이너스 x고, 여기서 관계식이 gx랑 마이너스 g의 마이너스 x 이렇게 같아져. 했잖아. 그래서 얘는 이 자체로, 이 통째로, 각각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이렇게 통째로 통으로 됐을 때는 의미가 있죠. 이거는 우함수, 얘는 계함수. 그래서 일단 여기에서 하나만 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제 y는 fx가 이놈이 우함수라고 해. 우함수라고 하면 y는 x의 fx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함수에다가 기함수가 곱해졌으면은 당연히 기함수가 되지. 그냥 이것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너희들이 알고 있는 우함수 중에서 가장 이제 쉬운 함수 있지. x제곱. 이런 거 생각해서 이렇게 집어넣으면 돼요. 그렇게 해서 우비성 판정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 더. 그 다음에 이제 교과서에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 교과서에
정적분의 계산에 있어서 두 가지가 있는데 함수가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이건 함수가 같은 경우야. 1에서 2까지 fx, dx가 있어요. 그럼 2에서 3까지 fx, dx가 있어요. 너무 쉬워서 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돼? 당연히 1에서 3까지 fx를 계산하는 게 맞지. 근데 이제 시험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이게 너희들이 뭐 이렇게 된 거를 이렇게 표현하지만 시험은 당연히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쪼개는 것도 나오는 거고 이렇게 반대로. 그러니까 이 상황이 있어도 함수가 같으면 적분 구간을 연결할 수 있으면은 이렇게 합쳐서 계산을 할 수 있다. 이거에 대한 반대 상황도 기억을 하셔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이게 적분 구간이 같은데 함수가 달라. 적분 구간이 같은데 함수가 달라요. 이게 어떻게 돼? 합쳐서 계산할 수 있지. fx 더하기 gx. 이 상황도 이제 빼기 함수라고 해서 이제 하여튼 뭐 수능에 많이 나왔어요. 이거 이따가 최종 점검 교재에도 하나 더 들어가 있어. 자, 뭐 이거 너무 쉬운 내용인데 이것만 이용해서 이제 11번을 해결을 합니다. 그래서 찢었다 붙였다가 얘네들을 무함수, 기함수, 짝함수, 홀함수로 얘네들 판단을 잘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이거 도대체 뭐지? 이럴 수 있어. 자, 요거 앞에 있는 거 하고 뒤에 있는 거 여기다 갖다 붙여서 F의 마이너스 X 하고 그 다음에 3의 FX로 뒤에 있는 애를 이렇게 바꿉니다. 자, 요거를 합치면 FX랑 F의 마이너스 X라고 하는 애가 요놈이 무함수가 돼요. 거기에 X가 곱해졌으니까 이만큼이 기함수가 돼서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적분한 거는 기함수 그냥 0이 되지. 0이 돼서 없어집니다. 그래서 요것만 딱 살아나와요. 자, 그 다음에 그래 뭐 요거 가지고 이제 작업하면 되지. 뭐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fx dx는 4고 그 밑에 이제 또 조건이 하나가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fx dx가 1이 되니까 요 구간을 쪼개면은 뭐 별거 없죠. 3이 나오지. 12번 맞춘 사람. 오, 잘했습니다. 자, 수능 문제를 풀 때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편견이 중요해요. 편견. 수능에는 낼 문제를 내요. 무슨 말이냐면 12번을 바라볼 때 일단 밑이 같아. 이게 지수함수랑 로그함수가 밑이 같으면 교과서에 어떻게 써있냐면 대칭성이 존재한다. 이렇게 써있어요. 그럼 대칭성으로 무조건 풀어줘야 돼. 근데 대칭적이지 않지. 그치? 그래서 대칭적이게 풀어줘야 돼요. 이게 y는 x가 있고 이거는 보조적으로 그냥 그린 거야. 밑이 같은 함수라서 이거 그림 어떻게 했지? 대충 뭐 이 정도. 여기가 a, 여기가 b, 4x, 그 다음에 2의 아니구나. 2가 아니고 이 함수가 2의 x 더하기 a. y는 이렇게 되고 로그 함수가 얘의 역함수로 이제 밑이 같기 때문에 얘를 강제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xy 자리를 바꿔서 만들면 로그 2의 x 빼기 a가 되죠. xy 자리 바꿔서 로그 2로 취하면 이렇게 되지. 그런 애가 이거 어떡하나? 이렇게 이 정도쯤. 원래는 이거의 대칭점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A'과 B'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얘가 있질 않고 밑이 같은데 좀 다른 애가 들어가 있어요. 걔가 Y는 로그 2의 X 빼기 4의 자, 이 차이는 뭐 그냥 눈에 쉽게 보이지? X 자리에 X 빼기 4를 집어넣고 Y 자리에 요놈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 더하기 1이 있으니 요놈하고 요놈의 관계는 어렵진 않죠. 얘를 x 좌표만큼 4, y 좌표만큼 1만큼 평행 이동한 함수가 얘가 돼. 맞지? 그러면 이렇게 된 애가 4,1만큼 평행 이동을 했더니 4,1 근데 얘가 y는 또 4분의 1x라고 하는 직선이야. 4,1만큼 평행 이동하면 얘는 4의 1만큼 올라가면은 뭐 사실 B'에 오는지는 아직은 모르지만 여기 위에 있는 직선이 있는 점으로 다시 가요.
근데 이렇게 해서 평행 이동을 한 그래프가 다시 여기다가 그렸더니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B'이 아니고 C. 그 다음에 여기가 D. 이렇게 하고 문제에서 이제 B랑 C가 이제 대칭점이라는 표현은 없는데 여기에 이제 CD라고 할 때 직선 BC의 길이가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걸로 이게 대칭점, 이게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 되는 상황으로 인식을 할 수 있죠. 자, 하여튼 이제 이걸 이제 대수로 한번 해볼게요. 요게 4의 1만큼 평행 이동한 게 이게 C점인데 이게 아니면 어떡하지 이 생각으로 풀면 안 되고, 이게 4의 1만큼 평행 이동한 게 A'이라고 하는 애를 4, 1만큼 평행 이동이 C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들어가야 돼. 수능 문제를 풀 때 대칭성을 일단 머릿속에서 생각을 하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자, 해봅시다. 자, 이제 관계식을 한번 잡아볼게요. 이거. 관계식을 잡으면서 진짜 이거의 평행 이동점이 여기가 되는가, 이것도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일단 세팅을 해야 되는데 A부터 잡아볼까요? A. 좌표 세팅에 대해서는 수능은 100%야. 수능은 A부터 좌표를 세팅해서 A, 그러니까 순서는 이제 좀 바뀔 수 있는데 A의 어떤 최초 점에 대한 세팅점을 A라고 보통 제시해 줍니다. 요거를 그냥 K, 이렇게 할까요? K, 자, 직선 위에 있으면서 동시에 곡선 위에 있으니 요거를 표현을 두 개를 할 수 있지. K, 4K인데 이걸 K를 이제 직선 위에 있는 점이자 곡선 위에 있는 점으로 가면 이 K 더하기 A 이렇게 합시다. 자, 일단 식은 하나가 나왔어요. 문자 두 개, 식 하나를 어떻게 해서든 찾아내야 되겠네. 자, 뭐 A' 이렇게 가볼까요? A', 4K, K라고 하고, 자, 일단 찍어봐. 4, 1만큼 옮긴 점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4, 1만큼. 그러면 C, 아닐 수도 있는데 약간 귀류법처럼 생각해도 돼요. 4, 1만큼 그냥 옮겼다라고 생각한 점이 C, 아니면 어쩔 건데? 라고 푸는 거야. 이렇게 하면은 이제 뭐가 안 나오면 모순이 생기겠지. 자, 갑시다. 4K 더하기 4에다가 K 더하기 1. 자, 요거를 또 곡선 위에 있는 점이면서 동시에 이제 직선 위에 있는 점인데, 직선에 있는 건 표현이 돼 있어요. 얘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K 더하기 1이 되고, 그럼 얘가 이제 곡선 위에 있는 점으로, 여기 위에 있는 점으로 생각을 해서 집어넣어버리면 로그 2에 여기다 집어넣는 거야. 그럼 여기 4K 더하기 X자리에다 4K 더하기 4 4에 빼기 4에 그 다음에 빼기 A 더하기 N 이렇게 되지. 이렇게 없어지고 요거 없어지는데, 이게 웃기게도 여기 있는 데다가 로그를 이제 로그 2를 씌워갖고 넘기잖아. 그러면 K 더하기 A가 로그 2에 4K가 되고, 여기 넘깁시다. 빼기 A. 이렇게 된 식이랑 K는 4K 빼기 A랑 같아져 버려요. 이게 뭐야, 항등식이네 라고 생각을 하면은 딱히 뭔가 얻는 게 없는데, 아까처럼 그냥 여기에 있는 얘를 평행 이동한 점이 이 점 위로 다시 온다. 4, 1만큼 평행 이동한 점이 이렇게 온다라는 거를 그냥 뭔가 확인을 한 작업이라고 생각해도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른 이제 점을 찾아야죠. 다른 점, 여기 4에서 1만큼 옮긴 점이니까 이 곡선에다 다시 집어넣으면 돼. 처음에 잡았던 여기에다가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얘는 요거고, 여기다가 이제 요 C라고 하는 점의 X좌표는 4K 더하기 4. 그러니까 요거를 여기다 집어넣어요. 로그 함수에다가 로그 2에 4K 더하기 4. 그 다음에 Y값 빼기 A가 K 더하기 1. 이렇게 합니다. 자, 하여튼 뭐 이렇게 넣으면 이제 식이 하나가 더 나오지.
그리고 이 식은 위에 있는 식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얘랑 얘를 이제 열심히 그냥 연립하시면 됩니다. 뭐 이 정도는 뭐 이렇게 넘겨서 계산하면 되니까 별건 없어요. 이렇게 계산하시면 K는 1과 A는 1이 나와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왜 냈냐면 6월 모의고사, 고3 6월 모의고사에 역산을 해갖고 이제 평행 이동하는 걸 잡아내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22번으로 나왔고 그 문제를 해결을 하다 보면 해결을 해도 마지막에 막혀서 또 안 되고 하여튼 뭐 장벽이 좀 있는 문제인데 이런 방식으로 밑이 같다 그러면 밑이 같다 그러면 무조건 대칭성으로 생각을 하시고 그게 연결이 돼야 돼 무조건. 그러니까 교과 과정상 밑이 같은 애들은 대칭성이 있다라는 걸 배워요. 그러니까 수능에 그래서 밑이 같은 애들이 나오면 무조건 대칭성이 있어야 돼. 그렇지 않은 문제는 탈락됩니다. 교육 과정상. 그래서 그런 것들을 편견을 가지고 보면 더 좋아. 조금 납득이 안 되거나 조금 뭔가 부정확한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들면 맞아요. 맞아. 조금 더 생각을 해보세요. 자, 넘어갑시다. 13번 갑시다. 요즘 대세제. 원래는 22번에 있는 문제인데 22번이 아니라 21번 위치에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왔거든. 올해. 근데 이거를 13번으로 끌어내리고 그러니까 난이도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13번의 위치는 이 정도 난이도까지는 아니거든 요즘에. 그래서 난이도를 조금씩 더 올린 거야. 자 봅시다. 세분창의 수가 이게 3차함수예요. fx는 1, x는 세제이고 의뢰된 애고 실수 전체 집합에서 일단 연소 gx. 그러면 이 함수는 아직 정체를 몰라. 이놈이 다항 함수인지 아닌지는 모르니 우리는 보통 이런 거 나오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아는 함수는 이제 한쪽으로 다 몰아버리는 거지. 자, 그래서 gx는 절대값 fx분의 fx. 예, fx 더하기 이렇게 정리하면 사실 요거는 이제 뭐 별거 없습니다. 어떻게? fx가 양수면 요 모양은 1이 되고 fx가 양수면 이 모양 자체는 1이 되니까 그때 f의 x 더하기 1이 나오고 fx가 음수가 되면 얘는 마이너스 fx 더하기 1이 돼요. fx가 0이면 어떻게 해?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연속 상황을 여기서 찾아내야 돼. 자, 그러면 3차 함수면 무조건 얘가 근을 무조건 가져야지. 3차 함수면 최소한의 근은 하나야. 여기 알파라고 합시다. 그 근을. 여기서 알파가 되면 알파 더하기 1이라고 하는 애가 이게 0이면 여기에서 연속이 돼야 되는데 여기 알파 더하기 1, 알파 더하기 1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알파 더하기 1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얘가 양수잖아. 그러면 이제 얘가 선택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이 fx에서 얘네들이 이제 양수, 음수가 나눠져 있는 상황이 되면 이게 fx 더하기 1과 fx 더하기 1에서 이렇게 함수가 이거는 이제 이게 양수인지 음수인지 몰라도 얘랑 얘가 부호가 같을 수가 없잖아. 그렇죠? 같을 수가 없으니 양수에서 음수로 나눠지는 딱 그 상황이 되면 얘네가 0이 돼야 돼. 0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이 상황에 알파를 집어넣으면 f의 알파 더하기 1과 마이너스 f의 알파 더하기 1 같아져야 되니 결론은 f 알파가 0이 되면 f의 알파 더하기 1도 0이 돼야 되는데 이게 상황마다 좀 달라져. 어떻게 달라지냐면 이게 항상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제 항상 뭐 절대값 나오면 근에 대한 얘기라고도 했지. 양수 음수로 나눠지는 이 상황에 대해서 경계는 fx는 0. 근데 이 상황을 다루는데 이 근을 다루면 결론이 이미 정해져 있다 그랬어요. 어떻게? 이게 인수가 근이 한 개냐, 두 개냐, 세 개짜리 인수냐, 요것만 결정하면 돼. 그러니까 다시 그릴게. 이게 지금 이런 상황이야. 알파에서 근이면 fx가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알파 더하기 1도 근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뚫고 지나가는 상황이 되잖아? 그럼 문제가 생겨. 알파 더하기 2도 근이어야 될 거야. 왜냐면 이 상황에서 여기서 부호 변화가 생겼듯이 여기도 알파 더하기 2도 근이 생겨야 돼. 근데 또 어떻게 돼? 알파 더하기 2가 또 근이 생겨버리면 이게 또 부호 변화가 생기잖아. 그럼 알파 더하기 3도 부호 변화가 생겨야 되는데 이러면 이제 모순이 생겨요. 이렇게 할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근 하나 작업은 안 돼. 안 돼. 그럼 어떻게 해? 뻔한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근 하나 그러면 에라 모르겠다. 근 2개짜리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결론은 맨날 근이 1개냐 2개냐 3개냐 이거 결정하는 거야 이거. 그래서 이거를 논리적으로 식으로 인해 갖고 이게 중근이다를 찾아내는 건 상당히 어려워요. 여기 뒤에 또 한 문제를 이렇게 또 넣었는데 하여튼 여기를 중근으로 넣으면 이때는 요 기준으로 알파 더하기 1 오른쪽은 양수, 여기도 양수가 돼서 이 함수가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그래서 fx를 쉽게 생각하면 돼. x 빼기 알파 최고차는 1이라고 했고 알파 더하기 1의 제곱 이렇게 하시면 되고 f1이 마이너스 4인 걸 이용을 하면 알파가 2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갑자기 훅 넘어가는데 뭐 하여튼 근에 대한 얘기는 우리 뭐 계속 했던 얘기고 그리고 항상 이 생각을 하면 돼요. 근이 나왔어. 이거 어떻게 조합하느냐 이제 그 차이야. 1개, 2개로 가냐 아니면 2개 하나도 해봐. 2개 하나도.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1개 근이 3개 있는 거는 안 됐고 3중근도 한번 해보시고 3중근도 부호 변화가 생겨갖고 문제가 생기죠. 3중근도 그 부호 변화가 생겼을 때 문제가 생기는 점의 근을 타고 갑니다. 자, 요 정도만 얘기를 할게요. 하여튼 뭐 이런 스타일은 요즘 계속 유행을 타고 있으니까 잘 풀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14번 맞춘 사람 14. 잠깐만 이게 아직 채점 결과가 안 와서 13번도 일단 합시다. 14번 정삼각형 대충 이 정도를 하고 이 정도 합시다. 자, 일단 삼각함수 그래프 문제가 나오면 대칭성, 주기성을 무조건 떠올려야 돼. 대칭성, 주기성. 대칭성은 여기서 그냥 바로 들어가 있죠. 대칭성은 뭐 이 길이 뭐 당연히 같은 거고 얘가 정삼각형이고 AB가 양수고 AB가 2A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A가 어디야? A가 여기가 0,3 루트 3 루트 3이고 B는 여기는 그냥 F0 돼 있고 그래프의 C를 꼭지점으로 어쨌든 대칭성 정삼각형 자 해봅시다. 그 다음에 요거는 뭐 제시를 굳이 안 해도 되는데 뭐 A라고 뭐 일단 그래프에 표시가 돼 있습니다. A를 집어넣으면 뭐 0이 되니까 대칭성 때문에 여기가 이해가 되겠죠. 정삼각형은 기본적으로 이등변 삼각형이고 이등변 삼각형에서는 기본 보조선은 수선의 발이야. 뭐야 14번 많이 맞췄네? 잠깐만 아까 9번을 그냥 넘어갔는데 9번 왜 이렇게 많이 틀렸냐? 뭐지? 9번 왜 이렇게 많이 틀렸어? 자, 이따가 시간 남으면 다시 합시다. 자, 하여튼 여기까지 왔고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려서 이 기울기랑 이 기울기가 수직이다 뭐 이렇게 해서 푸는 방법도 있어. 일단 그런 방법이 있고 일단 이 좌표가 중요하죠. 이게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해석학이라고 하는 게 X좌표, Y좌표에 대해서 얘네들을 뭔가 의미를 부여하는 거야. 그래서 이 A, 2A, X좌표에 대한 얘기예요. Y. 대체 별거 없지? 그러면 3루트 3이라고 하는 거를 뭔가로 표현을 해줘야 돼. 여기 제시된 거는 X좌표랑 Y좌표밖에 없어요. 우리가 표현해줄 거는 여기 정삼각형이니까 여기 60도가 될 거고 여기가 A니까 여기는 이게 A면 여기 루트 3분의 A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수선의 발 이렇게 내리면 여기까지 길이가 똑같겠지.
이러고 나면은 요게 이렇게 한 칸, 한 칸, 두 칸. 그럼 이게 세 칸. 이거의 세 칸이지. 그럼 루트 3분의 a라고 하는 애가 여기 기준으로 세 칸이 가니까 이게 얘랑 같으면 되죠. 3루트 a가 3루트 3이니까 a는 3이 되네. a는 3. 자, a가 3이 되면 이제 마지막 작업입니다. C라고 하는 애 좌표가 여기 6, 여기 높이가 여기다가 이제 a에다 3 넣으면은 6, 루트 3이 나오지. 여기 좌표가 그냥 나와요. C가. 그럼 이 좌표를 이제 곡선에다 집어넣는 거지. fx에다 집어넣게 되면 2 사인에 b분의 파이에 6을 집어넣으면 6 빼기 3 a는 3이었고 이렇게 집어넣은 게 루트 3이다 를 이제 풀어줍니다. 자, 뭐 이제 기본적인 방정식이요. 여기 2분의 루트 3 하고 여기는 3이 될 거고 사인에 b분의 3파이라고 하는 애가 2분의 루트 3인데 이게 이제 b라고 하는 애가 3과 6 범위 안에 있어야 돼. 그럼 요거에 대한 방정식 푸는 거니까 b분의 3파이라고 하는 애는 요 값이 나오는 거는 사인 함수에서 뭐 그냥 기본 사인 함수에서 찾아보면 되죠. 이렇게 여기랑 여기 이런 애들을 찾아보면 됩니다. 3분의 파이도 있고 여기 3분의 파이 3분의 2파이도 있고 점점점점 많을 텐데 어차피 이 범위에 들어가는 애는 하나밖에 없을 거야. 그냥 뭐 잘 찍으면 돼. 이렇게 가면은 b는 이렇게 하면 b는 9가 되고 9는 여기를 넘어가죠. 이거는 탈락. 대충 요거 될 것 같은데. 네. 2분의 9. 2분의 9니까 되네. 그죠? 얘가 답이 되네. 범위에 맞춰서 풀어내는 방정식까지. 자, 넘어갑시다. 15번은 몇 명이지? 잠깐만. 맞춘 사람. 15번. 찍은 거 말고 나는 실력을 풀었다. 머리를 긁었죠. 이거는 방향만 알려줄게. 되게 쉽게 푸는 건데 항상 이런 거 나오면은 괜히 쫄아서 못 푼잖아. 그치? 이게 일단 어려운 장벽이 첫 번째 가족권이죠. 다. 이게 중간에 뭐 m의 최소값을 p라고 a의 p 더하기 1보다 이거는 나중에 다 풀려서 나오는 거고 뭐 이렇게 처음에 얘를 읽어서 얘가 이해가 되면 말이 안 돼요. 자, 가족권 봅시다. 가족권이 절대값 A5가 절대값 A1이 절대값 A9. 자, 일단 등차 수열에 대해서 문제를 풀 때 등차 수열은 딱 세 가지를 머릿속에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줍니다. 수능은 요거 세 개밖에 안 나요. 자, 일단 첫 번째 꼴은 공차, 그 다음에 첫 번째 이런 걸 찾는 형태, 그 다음에 등차 중합 하고 그 다음에 합. 요거 세 개밖에 못 따로. 근데 이게 의식을 해야 숫자가 보여요. 어떤 숫자면 1과 5와 9. 이 숫자가 의식을 해야 보입니다. 그냥 1, 5, 9 이렇게 뭐 아무 의미 없는 숫자가 아니지. 등차 중앙으로서 의미가 있지. 원래 등차 수열이 우리 지난 시간에 그래서 등차 중앙을 좀 하고 이제 뭔가 조금 더 진화된 문제를 일부러 넣은 건데 1, 5, 9. 그러면 원래는 이런 식으로 여기 A1, 1과 1을 집어넣고 5를 집어넣어서 A5가 나오고 그 다음에 A10 이렇게 나와야 돼요. 등차 중앙에 관계란 말이야. 1, 5, 9. 이게 먼저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 근데 이게 같지 않고 부등식이야. 부등식이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 일단 이렇게 풀면 어려워. 뭔지 모르겠고 이렇게 등호로 먼저 생각하라 그랬어. 등호가 먼저 생각이 나야 그 다음을 할 수가 있어요. 등호가 생각이 안 나면 이거는 못해. 등호가 생각이 난다는 건 뭐냐면 이게 절대값 씌워진 거잖아. 그럼 극단적으로 생각을 해. 절대값을 씌워서 1, 2, 3, 4, 5, 6, 7, 8, 9 이렇게 넣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제 세 개가 다 같아질 수는 없잖아. 근데 일단 이게 두 개씩 같아질 수 있어요. 어떻게 같아질 수 있냐면 1과 5가 절대값이어서 같아질 수가 있어. 어떤 식으로? 이렇게 같아질 수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된 등차 수열인데 얘가 절대값이 씌워지면서 여기랑 여기가 같아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일단 요거를 머릿속에서 생각을 해야 아닌 애들이 생각이 나요. 몇 번을 얘기했는데 이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어. 근데 뭐 나만 쓰는 거 아니라서 계속 얘기했잖아. 코끼리 얘기 계속 했지.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라 하면 코끼리가 먼저 떠오른다고. 그래서 너희들이 얘가 아닌 것들을 생각을 할 때 이게 맞는 거를 생각하는 거를 해야 그 다음 거를 생각할 수가 있어. 자, 하여튼 여기 이제 극단적으로 A1, A5가 절대값이었을 때 같아지는 겁니다. 그럼 또 같아질 수 있는 게 이렇게 뭐 그냥 움직여봐요. 어떻게? A5가 0이 되면서 이렇게 되는 상황. 그러면은 요 A1과 A5, A9지. A9가 같아지는 이런 상황. 자, 이게 경계야. 이게 경계예요. 이거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서 요 직선을 등차 수열이라고 생각하고 얘를 이렇게 그려봐. 이렇게 그리면 이게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제 A9랑 A1이랑 이게 방향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같아지는 애가 항상 경계가 될 수밖에 없는 게 걔를 기준으로 항상 부등식이 성립하니까 여기 직선이라고 하는 애가 이 노란색 안 되고 이 빨간색도 안 되는데 이렇게 들어간 애는 다 되는 거야. 이렇게 쟤를 찾으라는 얘기예요. 그럼 범위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되는 이렇게 폭을 가진 등차 수열을 조사하시오. 이렇게 됩니다. 이걸 이제 식으로 가든지 아니면 뭐 느낌으로 가도 되고 해봅시다. 요거를 해보면 이거 어렵지 않아 이거. 이렇게 되려면 A3이 0인 게 경계잖아. A3이 0인 게 경계예요. 노란색. 근데 이렇게 되면 안 돼. 안 된다는 얘기는 뭐야? A3이 양수이거나 음수라는 얘기인데 쉽게 생각하면 이게 경계라서 안 되는데 그럼 파란색은 되려면 A3은 음수면 되겠네. 이렇게 A3이 음수면 돼요. 자, 그래서 경계를 생각해야 이 부등식을 세울 수가 있어. 그래서 항상 경계를 생각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A5가 0인 게 또 경계가 됩니다. 자, A5가 0인 게 경계가 되는데 얘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근데 얘는 안 되고 얘보다 조금 왼쪽으로 당겨야 돼. 그럼 A5는 또 양수가 돼야 돼요. A5가 양수가 돼야 돼요. 자, 문제에서 모든 항이 정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요거는 이제 풀어내면은 A 더하기 2D잖아. A 더하기 2D는 이렇게 돼야 되고요. A 더하기 4D는 양수가 돼야 돼. A라고 하는 애가 이제 마이너스 4D에서 마이너스 2D 사이에 이걸 이제 대응을 하면 되죠. A하고 D가 모두 다 정수입니다. 정수.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루권이 좀 어려운데 이게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이렇게 하나만 이용해서 문제가 나와야 되는데 이 문제가 어려운 건 이제 나루권도 어려워서 그래. 자, 나루권은 이게 또 문자가 많아지니까 이제 머리가 막 지끈거릴 텐데 이거의 모든 n에 대하여 시그마 n까지 그러니까 모든 n이니까 n에 대한 항등식 같은 느낌인데 여기다가 ak를 집어넣고 절대값에 여기다가 ak를 이렇게 계산을 했더니 이게 항상 30이 나오네. 그러니까 m보다 큰 이게 m이 뭔지 모르지만 m보다 큰 모든 n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n이 점점 커져. 예를 들어서 한 100만 이런 애는 당연히 성립하겠지. 대충 뭐 이제 문제 의도는 100 정도를 집어넣어서 성립할 겁니다.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면 ak가 양수가 어떻게 돼요? 0이 돼. 그치? ak가 음수가 되면은 이게 2배 마이너스 2배 ak의 합들이 이렇게 됩니다. 30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 쉽게 생각하면 양수는 어차피 0이 돼서 여기에 뭐 속해 들어가지 못하고 음수인 애들의 총합에다가 마이너스 1을 붙인 게 30이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음수항의 합이 마이너스 15가 된다는 얘기죠. 음수항의 합이 마이너스 15다. 그럼 이걸 어떻게 표현합니까? 아니 여기서 부호가 거의 다 결정이 됐잖아. A3은 음수야. A3은 분명히 들어갈 거고 A5는 분명히 양수야.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는 A4만 몰라. A4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몰라요. 자 그럼 이제 인생 찍기를 하는 거야. 뭐 A4가 양수일지 음수일지 모르지만 이 문제의 값을 보니 여기에서 뭐 여러 개 A4가 나오지는 않을 거고 A사가 양수든 음수든 둘 중에 하나겠죠. 이거는 결정이 되어 있는 수열이니까. 자, 그래서 음수항의 합을 이제 이렇게 들어갑니다. 2분의 예를 들어서 A4가 음수가 됐어. 음수항의 합이니까 음수항의 합을 등차 수열해요. 처음 것과 그럼 A1, A2, A3, A4가 다 음수가 될 테니 이렇게 4개를 한 게 마이너스 15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 요거는 뭐 이렇게 대충 계산하면 A1 더하기 A4를 합친 게 마이너스 여기 보면 2분의 15가 되잖아. 모순이 돼. 왜? 여기서 모든 항이 정수라고 그랬어. 이거 안 됩니다. 그럼 이제 A4가 음수가 아니고 A4는 양수가 되는 거지. 0 또는 양수. 그럼 1, 2, 3까지 더해지는 거야. A1, A2, A3까지 더해진 게 이거니까 이건 뭐 문제 없잖아. 이렇게 되니까 A2가 그래서 마이너스 5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이렇게. 그럼 나머지는 이제 산수야 산수. 하여튼 이게 어려운데 자 그래서 그래프로 해석하는 거 말고 계산하는 것도 알려줄게. 이건 뭐 별거 없어요. A 더하기 4D야. 이게 A고 A 더하기 8D입니다. 자, 절대값을 요령 있게 볼까야 되는데, 요령 있게.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든 플러스 마이너스든 둘 중에 하나를 잘 찍으시면 되죠. 그럴듯한 거 하나를 잘 찍어봐. 그냥 막 풀어내. 이게 왠지 이게 음수가 될 것 같아. 얘는 마이너스 A로 놓고 A 더하기 4D, 뭐 A 더하기 8D 이렇게 해봐요. 해보고 뭔가 되는데 요거 하면 요거 바로 나오거든요. 요거 어디 갔지? 요게 나와요. 근데 얘를 양수로 했어. 그럼 중간에 뭔가 모순이 막 생겨. 이게 만약에 양수가 되면 얘도 양수가 돼야 돼. 양수랑 양수 사이 얘도 양수가 돼야 되거든. 이제 뭐 모순이 생기면서 이런 것들을 따져보면 돼. 요거는 이제 해설에 있어. 해설에 있어요. 해설에 있는 거는 뭐 각자 해결을 하시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요거 등호로 항상 이게 이 정도면 이제 좀 세뇌가 되지 않았을까? 1년 내내 들었으면은 좀 고정 같은 경우는 항상 어렵습니다. 자, 하여튼 부등식은 등호로 생각하세요. 자, 그 다음에 19번은 이거는 그냥 주기성이라 많이 맞췄네. 19번은 넘어가고 20번 거의 다 틀린 것 같은데. 자, 해봅시다. 20번. 이거는 좀 맞추라고 된 건데. 다음 주는 좀 쉽게 할게. 원래 이게 항상 박자가 중요하잖아. 강했으면 이제 약 정도. 자, 20번 갑시다. 자, 일단 1차함수 fx가 있는데 직선이야. f의 마이너스 1이 0이래요. fx가 이것도 등호가 아니네. x세제곱 3x제곱 4x 더하기 8입니다. 자, 여기 왠지 뭔가 하나 숫자를 집어넣고 싶어져야 돼. 숫자 뭔가를 집어넣고 싶어져야 됩니다. 여기 집어넣으라고 돼 있잖아.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여기 마이너스 1 더하기 3 마이너스 4 더하기
8. 뭐야? 뭘 잘못했니? 마이너스 4. 뭘 잘못 썼나? 이게 미쳤구나. 하여튼 여기서 0이 되지 0. 이게 그래서 이런 거 나면 항상 이렇게 생각하라는 얘기이기도 해. 많이 겪어봤잖아요. 그치? 이게 그냥 나올 리가 없어. 이게 항상 같아지는 딱 그 순간이 중요한 겁니다. 자, 근데 요 곡선도 마이너스 1,0을 지나가. 자, 근데 3차함수의 절대값을 씌웠는데 얘네에 대해서 분석을 하려면 얘의 이제 극대극소가 필요하죠. 자, 여기 속에 있는 것만 미분합시다. 3x 제곱에 6x 더하기 4인데 요게 이제 미분한 함수고, 미분한 함수의 판별식을 생각을 해보면 이게 9 빼기 12 항상 음수입니다. 그러니까 얘를 0으로 만드는 값은 없어요. 그러니까 요 2차 함수는 항상 이렇게 붕 떠있는 상황이 되는 거니, 이거는 이제 계속 증가만 하는 함수. 그러니까 3차 함수의 개형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계속 증가만 하는 형태인 거야. 자, 뭐 분석에 대해서는 뭐 별거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F하고 F'에 대해서 분석을 한다고 하면 이 근조사하고, 이거 F는 아니지만 어쨌든 뭐 이제 도함수를 이용해서 뭐 기울기 상태 찾아보고 그게 답니다. 3차 함수 식이 나왔는데 이 식에 대해서 분석하는 거는 당연한 거지. 자, 그러면 얘를 그림을 그리면 대충 0,0,0,8 정도 지나갈 거고, 그 다음에 대충 근의 합이 1이니까 뭐 변곡점 알면 좋고요. 1 정도에서 변곡점 생겨서 뭐 이런 정도로 그림이 그려지는데 얘를 이제 절대값 씌워야 돼. 절대값 씌우면 뭐 이렇게 되겠네. 이 정도쯤 되겠네. 자, 오른쪽 이제 그래프는 이렇게 됩니다. 별거 없죠. 자, 여기다 이제 직선을 집어넣어. 근데 직선이 여기를 지나가, 특별히. 직선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어떻게 해야 돼? 이 곡선보다 작아지려면 뭐 이렇게 지나가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되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직선에 F1에 F1에 요게 이제 최대 최소, 여기 이제 직선이 어디까지 되겠니? 라고 하면 뭐 이렇게 되는 거지. 일단 이렇게 접하는 상황까지는 갈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건 기울기가 너무 가팔라서 표현하기가 힘든데 요렇게 대충 뭐 요쯤에서 이렇게 만나는 정도? 최소가 되겠죠. 자, 둘 다 접선인데 하나는 여기 자체 접하는 접선이고 얘는 이쪽으로 접하는 접선이에요. 그리고 뭐 항상 뭐 이런 얘기 있잖아. 이 곡선이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 해서 곡선이 나오고 직선이 나오면 어떻게 해요? 항상 이 관계는 접하는 걸로 쓰는 게 돼. 교과서에 뭐 직선과 곡선의 관계는 접하는 게 기준이 되고 항상 개로 뭐가 됐든 뭐 개수 변화가 됐든 뭐가 됐든 접선으로 이어지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제 접하는 상황은 여기에서 기울기는 여기 그러니까 F 프라임 GX라고 하자. 이름을 안 붙여놨더니 계속 불편하네. 여기서 기울기는 G에 프라임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 붙여야지, 이렇게 꺾여졌으니까. 이렇게 된 기울기를 갖고 이 점을 지나가게끔 하는 값을 찾아내면 되고요. 요거는 구하면 마이너스 13 이렇게 나옵니다. 두 칸 가서 마이너스 13이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26이 최소값이 되겠지. 자, 이쪽 접하는 거는 어떻게 할까요? 근각에서의 관계 할까? 접했으니까 기본적으로 3차 함수에서 접했으니까 근각에서의 관계 중에서 근이 하나가 노출이 돼 있잖아. 이거 알파라고 하면 자, x 세제곱에 3x 제곱에 4x 더하기 8이랑 직선의 관계인데 이 근의 합이 정해져 있죠. 근의 합이 알파 더하기 여기 1 마이너스 1 2 3 이렇게 하면 알파는 2가 되죠. 그냥 3차 함수에 접하는 상황은 이건 뭐 접선의 방정식을 만드는 게 아니고 항상 근각계수의 관계를 이용하면 편합니다. 자, 그럼 뭐 여기에 이제 기울기만 따지면 되는 거니까 이 정도는 생략을 할게요. 자, 그 다음에 21번도 몹시 어렵지. 혹시 잠깐만 21번
저는 다 틀린 것 같은데 21번. 22번도. 아, 너무 어렵게 냈다. 미안해요. 그래도 좀 맞추게 하려고 내려고 했는데 내가 괜히 오버했나 봐. 21번하고 22번은 간단하게만 방향만 알려줄게. 자, 일단 22번부터 갑시다. 우리 그 근에 대한 얘기를 먼저 했으니까 되게 어렵지 표현이. 이게 처음 봤을 거잖아. 근데 처음 봐도 항상 뭐 이런 문제는 근에 대한 문제예요. 이게 일단 뭐 이런 거는 문제를 풀어본 적이 없을 텐데 절대값이 씌워졌고,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 세제곱분의 fx가 3이고 이때 a가 1과 4일 때 이렇게 된다고 해요. 자, 일단 뭐 이 극한식을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게 더하기로 연결돼 있고 극한이에요. 그러면 뭐 둘 중에 하나가 무한대로 발산하거나 하면은 이게 수렴할 수가 없잖아. 그치? 분명히 얘도 수렴하고 얘도 수렴하는 상황이어야 돼. 그럼 최고차항의 개수에 대한 정보인데 이건 아직 뭐 뭔지 모르겠고, 그치? 대충 뭐 3이니까 양수 아닐까 싶은데 자, 요거 한번 봐봅시다. 근데 요거를 너희들이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이렇게 요거를 어떻게 했냐면 리미트 x가 예를 들어서 1로 가. x 빼기 1분의 절대값 x 빼기 1 이렇게 됐다고 치자. 이거 어떠니 이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지금 이게 같은 식이잖아. 같은 식의 절대값 씌운 거야. 요거는 1의 오른쪽에서 올 땐 1이고 1의 왼쪽에서 올 때 마이너스가 되면 마이너스 1이 되지. 요거 수렴하지 않죠? 수렴하지 않지. 그러니까 수렴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 이게 1이고 마이너스 1이고 이쪽으로 넘어가서 3의 플러스 마이너스 1인데 이 값이 뭐 최고차항의 개수가 f가 뭐 변하고 이런 상황이 있을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자, 이것도 똑같은 얘기야. 근이 여기서는 1, x 빼기 1이라는 인수를 하나를 갖는다. 안 돼. 자, 제곱을 가져. 제곱을 갖고 이렇게 돼. 이렇게 되면은 의미가 있지. 이건 딱 1로 고정이 되죠. 1로. 마이너스 1일 수도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1이나 마이너스 1 형태가 나올 수 있거든. 다시 조금 더 쉽게 갖게 보면 얘를 표현을 하면 그냥 이거 라지 fx라고 할게. 라지 fx. 얘도 라지 fx예요. 다시 쓰면 리미트 x가 a로 가는데 라지 fx 분의 절대값 라지 fx 이렇게 됐어. 얘가 수렴값을 가지려면 이 값은 1 또는 사실 마이너스 1이잖아. 근데 A의 오른쪽과 왼쪽에서 오는 값이 전부 다 1이어야 수렴값 1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올 때 1이고 왼쪽에서 올 때 마이너스 1이면 이건 수렴값이 없는 거야. 근데 둘 다가 이것 또는 이거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결론은 뭐 이렇게 해서 리미트에 x가 무한대가 되는 애가 x세제곱분의 fx가 3에 1이 더해 1이 이쪽으로 넘어가니까 2가 되든지 1이 돼서 4가 되든지 이거 둘 중에 하나 상황입니다. 자, 근데 이거를 다시 해석을 하면 이게 이 값이든 이 값이든 자, 아까도 얘기했어. 이게 근에 대한 상황은 이렇게 근 하나짜리거나 근 두 개짜리거나 근 세 개짜리거나 이 세 개밖에 없어요. 수능 문제 내는 건 이거 세 개밖에 없다고. 그러면 다시 근 하나짜리 이렇게 되면 이게 라지 fx라고 쳐봐. 이게 a라고 하고 a에 대해서 뭐 1, 여기서는 1 또는 4라고 했으니까 1 또는 4 뭐 이런 상황이 되면 이렇게 되면 얘는 오른쪽에서 오면 1이고 왼쪽에서 오면 마이너스 1이니까 안 돼요. 그래서 라지 fx가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면 a가 1이라고 해볼게. 1 1의 오른쪽에서 접근하는 애는 플러스 1. 여기도 1의 왼쪽에 접근하는 애는 플러스 1. 딱 고정이 된다고. 그래서 중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중근에 대한 얘기. 이렇게. 여기 간단한 걸 얘기를 안 했구나. 여기가 x가 a로 가죠.
라지 F A는 0이야. 미안해, 이거 까먹었다. 너무 당연한 얘기라서 건너뛰었는데 0이 되고 있어요. 분모가 0이 되고 있고 분모가 0이 되고 있어. 그래서 그늘 얘기를 한 거야. 0이 되고 있지 않으면은 이걸 만족하는 애들이 많겠죠. 자, 하여튼 이런 상황 아니면 이런 상황인데 이게 4차, 그러니까 fx가 3차 함수니까 얘가 이제 4차 함수가 됩니다. 얘가 4차. 그러면 1과 4에서 1과 4 여기 1과 4에서 이게 0이 되는데 근 하나짜리가 아니고 두 개짜리가 돼야 돼. 그럼 뭐 대충 이렇게 이런 정도 이렇게 되든지 그 다음에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든지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이거는 될 수가 없어. 왜 될 수가 없냐면 얘가 양수죠. 3차 함수일 때 fx가 양수니까 당연히 이건 안 되고 적분해봐야 이게 뭐 최고차는 똑같이 갈 텐데 그래서 이런 개형입니다. 이 정도를 알려줄게요. 이걸 가지고 마무리만 하시면 돼. 산수를 f'0에 대해서 한 번 더 하시면 되고 21번은 이건 각 작업이 어려워. 각이 진짜 각이 너무 어려워요. A, B, C구 그림을 그리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합시다. 원의 중심 그 다음에 여기 접선이 돼서 여기 접선 원의 중심 대충 여기 원의 중심 여기 고원 원투라고 할게. 자, 그 다음에 원과 원이 만난 이쯤에 이제 P가 있어. AP 제곱의 길이를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볼게. AB의 길이가 공부할 때 진짜 많아요. 5랑 그 다음에 BC가 4 그 다음에 AC는 6이야. 자, 그러면 ABC 삼각형은 이미 풀린 거야. 여기에 대한 정보는 다 나오는 거예요. 여기 있는 각이 되든 여기 있는 각이 되든 ABC는 결정이 된 삼각형입니다. 자, 그런 상황이고 원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접선이 하나 가고 그리고 삼각형이 이렇게 들어가면 이게 접형각이라고 하는 게 중학교 때 배우는 게 있지. 요 각이랑 같은 애가 여기 각이랑 같아요. 지금 원에 대해서 지금 원을 안 그렸는데 요 삼각형이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쪽에 대한 각을 세타라고 하면 자, 한번 고민을 해봐. 이렇게 수선의 발을 현이라서 원에 대한 현이라서 여기가 세타가 됩니다. 여기가 세타가 돼요. 자, 여기가 세타고 지금 상황이 원의 중심이 이렇게 들어갔고 여기가 그러면 세타가 되는데 이만큼이 2세타야. 근데 이거를 반땡을 했어. 요만큼이 다시 세타가 돼요. 그 작업을 여기다 한 거야. 여기가 세타가 돼. 왜냐면 세타에 대한 값은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 세타 값을 알면은 뭘 할 수 있냐면 한번 계산해 봅시다. 4의 제곱은 5의 제곱 6의 제곱 9의 5 곱하기 6의 그냥 코사인에 대한 걸로 갈 거야. 코사인 세타 모이고 계산을 하시면요. 그냥 산수니까 4분의 3이고 사인 세타가 4, 4, 16에서 9 빼면은 4분의 루트 7 이렇게 나옵니다. 이 값이 있어요. 이 값이 있으면 뭐가 좋냐면 이게 직각삼각형이야. 직각삼각형이고 현이라서 이게 반땡한 거야. 여기 2분의 5예요. 직각삼각형에서 좋은 거는 지금 정보가 하나가 있고 세타가 하나 더 있으면은 이건 정보가 이제 다 주어준 거야. 그래서 나머지 이 길이들을 다 구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또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무슨 짓을 할 수가 있냐면 요거를 계산하시면 이 정도까지만 알려줄게. 얘가 이렇게 되고 루트 7분의 12가 돼. 그러고 나서 다시 여기는 2분의 파이 빼기 세타가 되지. 여기도 2분의 파이 빼기 세타가 됩니다. 여기도 세타가 돼서 같은 이제 접형각으로서 각이 같아요. 그럼 이만큼이
다 더하면 2분의 파이 빼기 세타 세타 2분의 8 빼기 세타 하면은 파이 빼기 세타가 돼. 파이 빼기 세타가 됩니다. 파이 안 보여. 이렇게 돼요. 이걸 왜 구했냐면 이 각을 아니까 이 길이를 구할 수 있어. 이 길이가 무슨 의미냐면 이게 또 수식이 되는데 하여튼 요 정도까지밖에 이게 너무 복합 문제. 원과 원이 나오면 중심과 중심을 연결해서 이거는 이미 이제 그 예비 시행에 나왔어. 요 길이 구했고 요 길이 구했고 그 다음에 이 각을 알아요. 그럼 얘를 알잖아.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요 길이야. 요거 길이를 구하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해요? 보통 삼각형 면적으로 갑니다. 2분의 1 AB 사인 세타가 윗변 곱하기 높이 이렇게 해서 요 길이를 구해요. 이제 이런 거 합시다. 너무 센 문제를 집어넣어갖고 공부용이니까 뭐 이게 매번 내가 하는 얘기인데 이렇게 어려운 문제는 이거를 다 한 번에 온전히 이해했을 때 생기는 힘도 있지만 조각조각을 내서 공부를 하면은 뭐 이런 거 하나 아니면 아까 했던 이제 지평각 하나 이런 거 하나씩 뜯어갖고 공부를 하면 나중에 누적이 되면 뭐라도 한 문제 풀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이 정도 하고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자, 일단 26번은 이건 공식 문제라서 이거 내가 딱히 도와줄 게 있는 건 아닌데 X바에 대한 얘기죠. 그 16개에 대한 추출이 되면 평균은 그대로 그 다음에 8제곱을 16으로 이렇게 나눠주면 여기가 이제 분산이 되죠. 근데 이게 문제가 아니고 모평균에 대한 추정이네. 공식입니다. 그냥 X바 여기서는 이제 문제는 스몰 X바로 했으니까 여기서 어떻게 돼요? 95%로 신뢰도가 나와 있으니 신뢰도 상수는 여기 1.96이 되고 여기 루트 n분의 시그마 루트 n분의 시그마 공식이야. 그냥 영혼 없이 그냥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하면 더 헷갈리겠다. 원래 x에 대한 애가 정규분포 m 8제곱 이렇게 됐으니까 여기다가는 8을 집어넣고 분산이라서 8 집어넣고 여기다 16을 집어넣으면 돼요. 자, 이건 산수하는 겁니다. 산수를 하면 내가 도와줄 수가 없어요. 이건 초등학생 다시 가야 돼서 x바에 1.96에 이거 계산하시면 3.92 똑같아요. 자, 근데 이게 뭐라고? 6.08이 돼. 08. 그랬을 때 얘의 값은 얼마니? 이거 구하라고 한 겁니다. 이거 이렇게 딱 가면 딱 정확하게 10이 되지. 이쪽으로 넘어오면 이게 10이니까 13.92 이렇게 돼. 자, 그 다음에 27번. 이것도 그냥 맞추라고. 자, 연속 확률 변수가 나오면 그 구간 안에서 가장 중요한 거, 면적이 1이어야 된다. 면적이 1이다. 가 제일 중요하죠. 그 다음에 O, A, B가 있는데 여기가 A, B고 자, 요만큼의 면적이 1이 나와야 돼. 이게 이만큼까지가. 자, 근데 길이를 알려준 게 4분의 1. 그 다음에 여기가 4. 그리고 이제 삼각형으로 이렇게 쪼개가면 되지 뭐. 면적은 2분의 1 곱하기 4분의 1 곱하기 4니까 여기 2분의 1이고 여기 밑에가 2분의 1이면 되죠. 여기가 2분의 1이면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B가 2분의 1이니까 A 곱하기 B는 1이지. 그래서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난이도 있는 28번도 이건 천천히 할게. 28번 갑시다. 자, 상자 A에는 숫자 2가 적혀있는 공이 4개. 2가 4개.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3이 2개. 그
그 다음에 상자 B에는 1밖에 안 들어있어요. 자, 상자 A에서 임의로 공을 한 개씩 꺼낸대. 그러니까 여기 이제 한 번에 2개 꺼내느냐, 한 개씩 꺼내느냐, 이것도 되게 다른 거야. 한 개씩 꺼내서 상자 B에다 넣는데요. 이렇게. 어떤 게 뽑힐지는 모르겠지. 이걸 확률로 풀 수도 있고, 그냥 경우의 수로도 풀 수 있는데, 그냥 지금은 뭐 이게 잘 안 되는 친구들은 경우의 수로 그냥 풀어. 자, 해볼게. 이렇게 되고, 처음으로 6의 배수가 될 때까지 상자 A에서 꺼낸 공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이게 6의 배수가 되려면 여기 2도 옮겨야 되고 3도 옮겨야 되잖아. 그럼 처음으로 그래, 처음으로. 처음으로니까 이게 계속 2만 들어가다가 중간에 3 하나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어서 그 확률 변수 X라고 하는 애를 정할 때 이게 뽑는 공의 횟수니까 한 번 뽑아갖고는 이게 6의 배수가 안 되지. 그럼 2개, 3개, 4개, 5개, 5개까지는 6은 안 되겠지. 5개. 그러니까 4번을 뽑고 마지막에 3을 딱 뽑으면은 이제 5번까지 되겠죠. 자, 요걸 이제 확률 분포표를 만들어야 돼. 자, 2번 뽑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2번 뽑으면 여기서 2 하나, 3 하나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러면 이게 상황은 2개가 있을 거예요. 순서대로 뽑는 거라서 이게 순서가 중요한데, 그럼 2가 먼저 뽑히고 3이. 그러니까 2가 먼저 뽑힌 다음에 3이 뽑힐 수도 있고, 3이 먼저 뽑히고 나서 2가 뽑힐 수도 있어요. 이 상황이 다 다른 거예요. 순서대로 뽑는 거니까. 그럼 이렇게 된 거는 이제 전체 6개 중에 4개지. 그 다음에 5개 중에 하나 뽑았으니까 5개 중에 2개. 이거는 6 곱하기 5 똑같겠지. 거기서 2개, 이거는 2가 두 번째 들어가는 거니까 5분의 4. 이걸 2개를 더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2개를 더해주면은 15분의 8 이렇게 됩니다. 15분의 8. 자, 근데 이거를 이게 확률 분포표를 만들어 본 사람은 알겠지만 이게 전부 다 구하지 않아도 돼요. 제일 어려운 거 하나 있지. 제일 어려운 거 하나는 이게 어차피 확률 분포표에 이게 총합이 1이 되니까 제일 어려운 거 하나는 남겨놓고 6번을 빼버리면 돼. 제일 쉬운 거 그냥 먼저 구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대충 5부터 해볼까? 5는 쉽죠? 계속 2를 뽑아내다가 마지막에 3을 뽑아내면 돼. 자, 5는 처음에 6분의 4. 그 다음에 또 2를 또 뽑아야 돼. 5분의 3이 되고, 그럼 또 하나 줄어들어서 4분의 2가 되고, 3분의 1까지 가요. 그럼 4개를 뽑고 나서 마지막에는 이제 2분의 2 전부 다 되는 거지. 이렇게 2개 중에 2개 아무거나 뽑으면 돼. 그러니까 요거는 계산을 계산해야지 뭐. 15분의 1. 별거 없죠. 15분의 1. 자, 이거 둘 중에 하나, 어려울 거 하나를 남겨놓고 계산하면 돼요. 잘 찍으면 돼. 했다가 계산이 좀 많을 것 같은데 하면은 이걸로 바꿔서 계산하시면 돼요. 자, 3개를 뽑아서 6의 배수가 나와야 되니까 2, 3 이렇게 나오던지 아니면 3, 2 이렇게 뽑던지 이런 상황을 2개를 합치면 되겠죠. 자, 6분의 4, 5분의 3, 4분의 2 2개. 요거는 이제 6분의 2. 여기서 하나를 더 뽑아버리면은 더 이상 뽑을 게 없어져요. 대충 5분의 1, 그 다음에 4분의 2. 이렇게 2개를 더하면 됩니다. 요거 계산하면 15분의 14. 15분의 4. 자, 이렇게 하면 9, 13이니까 여기 15분의 2가 되겠죠. 자, 하여튼 이렇게 해서 표를 만들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VX를 구해야 되는데 VX를 구하려면 여기 계산이 좀 있는데 얘는 2X제곱에서 이렇게 빼는 게 조금 더 나을 겁니다. 딱 봐도 얘가 EX가 이게 좀 복잡해 보이지? EX가 이게 약간 정수로 떨어지면 여기에서 그냥 다 1을 빼고, 그러니까 요 평균을 빼고 직접 계산하는 게 편하고, 거의 대부분은 얘로 가요. 수능 문제는 이제 얘로 그냥 무조건이라고 생각하면 돼. 왜냐면 수능은 얘를 교과서에서 배우거든. 그래서 요거를 항상. 자, 그러려면 일단 요거 구하고 요걸 구해야 돼요. 일단 EX를 구해봅시다. 그냥 곱하면 되지 뭐.
15분의 이렇게 하면 16, 6, 미쳤어. 12, 8, 5. 어쨌든 계산하면 15분의 41. 일단 뭐 제곱해도 좀 귀찮은데 하여튼 여기에다가 집어넣고 요 놈은 이제 x들을 다 제곱을 해서 다시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2의 x의 제곱은 15분의 계산하면 되죠. 4 곱하기 8 4, 8에 32 9, 4, 36 16, 32 25 계산하면 이게 좀 크네. 3분의 25 이렇게 나옵니다. 나머지 계산하면 돼요. 자, 하여튼 이제 요 정도가 보통 이제 28번으로 나오니까 이거 많이 하시고, 자, 그 다음에 29번도 합시다. 29번은 이제 중복조합인데 이게 부등식에 대한 중복조합이라서 부등식에 대한 요령을 배우지 않으면 그냥 다 쓰는 것도 어렵진 않아. 다 써도 괜찮아요. 자, 3명의 학생이 같은 종류의 사탕을 나눠줍니다. 각 학생이 받는 사탕의 개수는 1개 이상 7개. 3명의 학생이니까 3명 그냥 일단 갑시다. A, B, C가 합쳐서 12개랑 밑에 A랑 B랑 C는 1개 이상 7개 이하. 요걸 이제 풀어야 돼요. 중복조합으로. 하여튼 문제가 많아. 그렇지? 자, 일단 1개 이상이니까 1개 이상이니까 여기다 1개를 다 줬다고 생각하고 얘를 이렇게 바꿉시다. A', B', C' 1개 이상 자연수니까 1개씩을 주고 여기서 1개씩 빼면 되죠. 이렇게 9. 왜냐면 이게 디폴트가 항상 이렇게 B'도 우리가 중복조합을 돌리려면 이 상태가 돼야 돼. 이 상태가 1보다 크거나 그런 게 아니고 0이 기준이에요. 자, 이 상태가 돼야 되는데 이제 이걸 풀어야 되고 또 이것도 7을 넘지 않게 7까지는 되고 그래서 여사건으로 어떤 거 하나가 8, 9, 10, 11 이렇게 되는 거를 빼내는 게 조금 더 낫죠. 자, 일단 요거를 풀어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게 부등식이라서 이게 원래는 A', B', C'이 9, 8, 7, 6, 5, 4, 3 이걸 다 해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뭐 내신 할 때도 했고 뭐 쓰레기통 이론이라고 했는데 D라고 하는 애를 하나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얘를 9로 만들어요. 이거 발상이 어려운데 그냥 외우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다시 살짝 설명을 하면 원래 이제 9 얘네들의 값이 이제 9, 8, 7, 6 해서 0까지를 다 해야 되거든. 이렇게 되는 애를 다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다 해? 이렇게 9가 됐다고 하면 이게 그때는 9가 됐다고 하면 이 D는 0이 되고 이게 8 여기 있는 애가 8이 됐다고 하면 D는 1이에요. 얘네들이 다 0이 되면 D는 9가 되고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값이 그냥 공평하게 0에서 9까지 다 골고루 다 섞여서 들어가게 됩니다. D라고 하는 애가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냥 뭐 내가 만든 게 아니고 천재 수학자가 이렇게 만들어낸 거야. 그래서 요거는 그대로 가시면 돼요. 그래서 서로 다른 4개에서 9개를 선택한 애를 중복조합을 하면 일단 220개가 되는데 이건 너무 많이 센 거야. 왜? 이렇게 7로 제한이 걸려야 돼. 그래서 우리는 뭐 할 거냐면 A가 8일 때를 뺄 거고 9일 때를 뺄 거고 10일 때, 11일 때 11까지는 갈 수가 없지. 아니지. 이게 A니까 A 입장에서는 이제 8, 9, 10까지는 되겠죠. 10. 이게 10이 되면 A'은 9가 될 수 있어. 10이 되면 A' 여기다 하나씩 집어넣었던 상황이라서 요거를 일단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여기다 생각해도 돼요. 이게 8 A가 8일 때부터 A가 8 아니다. 쉬운 거부터 A가 10부터 가봅시다. A가 10이면 여기서 보자. 여기서 B 더하기 C가 2 여기서 세도 되고 여기서 세도 되고 여기서 세도 되는데 이게 BC가 자연수니까 뭐 이게 세는 게 별거 없어요. 이게 자연수가 되면 1밖에 없잖아. 1, 0 안 돼. 이거 한 개. 자, 그 다음에 A가 이제 9로 가면 이제 숫자가 늘어납니다. B 더하기 C가 이제 3개.
이렇게 하면 여기 이제 실수를 하기가 좀 쉬워요. 이게 일단 한 개씩은 다 가져야 돼. 그럼 한 개, 이렇게 된 거면 3이 돼도 되는 거고, 이게 2가 돼도 되고, 1이 돼도 되는데, 이거는 1은 안 되고, 이렇게 하면 2가 만들어져. 3을 만들어내니까 1, 2, 그 다음에 2, 1. 이렇게 해서 3개가 나옵니다. 3개. 이렇게 다 해야 돼요. A가 8, 그러면 B 더하기 C가 4. B 더하기 C가 미쳤지. 맞나? 8. A가 8이면 4. 그럼 이거는 4도 되고, 3도 되고, 2도 되고, 1도 되는데, 여기서 이제 구한 거를 여기다가 써도 돼. 이렇게. 이게 3보다 작은 애는 3개라고 했어. 이거 3개. 여기 4만 따로 세면 되죠. 정확하게 4가 만들어지는 경우. 이거는 1, 3, 2, 3, 1, 3개. 그래서 합쳐서 6개. 6개. 그러면 6개, 1개, 3개, 합치고 10개. 근데 이거는 A에 대한 얘기예요. A에 대해서. 그러니까 A가 이제 안 되는 애들이 10개야. 그럼 당연히 B가 안 되는 것도 10개가 있을 거고 C가 안 되는 것도 10개가 있겠죠. 그래서 곱하기 3을 해서 220에서 30을 빼줘야 돼요. 하여튼 어려운 중복조합 문제입니다. 자, 근데 이 정도까지는 이제 고2는 아직 1년이 남았으니 충분히 연습을 하시고. 자, 하나 남았습니다. 아이고 힘들어라. 자, 이건 사실 그냥 노가다인데 30번은 이게 최근에 나온 유형이기도 해요. 이게 작년, 재작년 수능 특강에서 완성인가? 여기 나오기 시작을 하더니 이런 스타일이 계속 나오는데 진짜 별건 아니야. 자, 해봅시다. x가 가지는 값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1, 2, 3 이렇게 6개가 있대. 근데 y는 절대값 x니까 y 값은 1, 2, 3밖에 없지. 그치? 확률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확률 p의 y 값, y는 k 이렇게 되는 애랑 그 다음에 p의 얘를 이제 생각을 하면 이게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1, 2, 3이 들어가는데 1, 2, 3이 들어가는데 이때의 값은 여기 x 값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 1도 포함되는 마이너스 1도 여기 k가 1이 되면 1과 마이너스 1이 동시에 다 들어가잖아. 그럼 이거는 이제 x가 1일 때랑 x가 마이너스 1일 때 확률을 동시에 다 갖고 있습니다. 왜냐면 y라고 하는 애 정의가 절대값 x 이렇게 됐으니까 1의 값도 같고 마이너스 1의 값도 같게 돼. 근데 그 위에 보면은 이제 이걸 이제 k로 바꾸고 마이너스 k로 이렇게 바꾸면 이제 식이 하나 나와 있죠. 거기에 얘는 이거 갖고 어떻게 8분의 k 더하기 a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당연히 얘랑 얘가 같은 거죠. 이렇게 뭐 주어져 있는 식이 이렇게 돼 있으니 x에 대해서 이제 표를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별거 없어요. 마이너스 1, 2, 3 표를 만드는 거라서 자, 여기다 그냥 집어넣어. 마이너스 k니까 k에다 1, 2, 3 집어넣으면 여기다 그냥 값을 집어넣으면 돼. 8분의 3 더하기 a가 되고 8분의 2 더하기 a가 되고 8분의 1 더하기 a가 됩니다. 나머지는 몰라요. k에다가 1, 2, 3만 집어넣어야 되니까 여기는 모르는 거야. 자, 근데 조건에 1보다 큰 확률이 여기가 16분의 7이래. 그럼 이제 이 확률 분포표는 전체를 더 더한 게 1이잖아. 여기 값을 알 수 있어. 요거에 이제 1에서 빼면 여기가 16분의 9가 되는 거고 산수지 산수. 그럼 a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산수를 구하시면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고 그거 계산하면 산수는 생략. 그래서 그래서 여기를 채우면 16분의 5, 16분의 3, 16분의 1 이렇게 돼요. 이제 제일 어려운 하나 남는데 여기를 모르잖아. 모르니까 어떻게 해? 밑에 좀 더 알지 뭐. PQR 이렇게 놓습니다.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또 조건이 평균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EX. 이게 머리가 좋으면 그냥 한 번에 좀 암산이 되는데 그냥 뭐 해. 뭐 이거 구하는 거 뭐 별거 아니잖아. 여기서 16분의 곱해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6 빼기 1 더하기 P 2Q 3R 이렇게 한 개 마이너스 4분의 1이 된다. 자, 그럼 요 값을 구할 수 있어. 이걸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는데, 자, 이제 다시 y. 우리는 2의 y를 구하래. 2의 평균을 구해야 되니까 y에 대한 얘를 다시 만들면 1, 2, 3이 되면 이건 그냥 더하면 돼요. 여기 요거 더하기 요거 16분의 1 더하기 p가 되고 16분의 3 더하기 q가 되고 그 다음에 16분의 5 더하기 아니야. 자, 평균 냅시다. 이렇게 그냥 곱하면 되죠. 그럼 16분의 1 더하기 p 16분의 6 더하기 2q 16분의 15 더하기 3r 요거는 그냥 산수하면 되는 거고 요 값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넘겨서 계산하면은 산수예요, 산수. 그래서 확통은 기본 산수가 돼야 되고 요 변수가 막 바뀌었을 때 요 정도가 진짜 이 변수 바꾸는 문제 중에서는 좀 많이 어려운 이제 구조야. 요 정도까지는 연습을 하세요. 여기가 거의 끝입니다. 끝. 이거보다 더 어려운 거는 뭐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합시다. 여기까지.